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 해볼까 한번 볼까요? 제가 샘플을 만들어 오니까 처음에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만들면서 어떻게 설명드리면 조금 편하게 따라서 배워보실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요거 샘플은 만들고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너무 배울 때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서 하나하나 이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재료를 먼저 볼게요. 요게 우리 지금 보신 것처럼 유리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이거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이렇게 유리볼. 그리고 유리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유리볼 안에다가 꽃장식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을 뭐 많이 넣어서 끼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입구가 좀 넓어서 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입구 넓은 거 찾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서 예쁘게 보면 저도 그게 큰 기쁨이니까요. 오늘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그래서 유리볼 가장 큰 재료죠. 담는 볼 깨지지 않게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을 담을 수 있는, 꽂을 수 있는 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화를 이용해서 꽃을 꼽았기 때문에 물에 담근 플로럴 폼, 젖은 폼을 사용했죠. 그런데 오늘은 꽃이 생화가 아니라 생화를 보존 처리해서 만든 꽃이에요. 그러니까 생화이기는 하지만 오래 보실 수 있도록 약품을 이용해서 보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 꽃은 줄기가 단단하죠. 그리고 물을 주지 않아도 오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 달라요. 젖은 폼이 아니라 이거는 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조화나 딱딱한 줄기 가지나 물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 꽃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레탄 폼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어, 가는 재료들로 단단하고 견고하게 굳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루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색화지에다가 제가 쌓았어요. 그리고 모양이 어떻냐면 사각형으로 먼저 제가 직육면체로 자른 다음에 위에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칼로 조금 자른 모양 있을 거예요. 거기가 위쪽을 바라보게 쓰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 밑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모서리가 있죠. 모서리를 치면 기우뚱기우뚱 하기 때문에 모서리가 있는 부분이 아래쪽 바닥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렇게 모서리를 제가 칼로 조금씩 잘라낸 그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넘어지지도 말고 그리고 이 모서리에도 꽃을 꽂아서 꽃을 조금 더 작은 폼에 많이 꽂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꽃바구니 앞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꽃바구니 할 때도 이렇게 플로랄 폼을 안으로 좀 깊숙이 넣거나 아니면 모서리 부분을 칼로 다듬어서 이거를 어, 커팅하면 이렇게 면적이 생기잖아요. 면에다가 꽃을 꽂을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라서 아예 제가 이제 가루가 날리니까 칼로 다듬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종류가 많은데요. 이거는 게리라는 식물을 보존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는 약간 마른 느낌이기는 하지만 떨어짐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린 잎을 그대로 거꾸로 해서 드라이 플라워로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다 부스러지기도 하고요. 또 제일 안 좋은 게 색이 달라지죠. 색이 선명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죽은 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보존화,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색을 또 한번 입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식물 그대로의 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미스티 블루라는 원래는 블루색, 약간 보라색 계열의 꽃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재인데요. 이거는 하얀색이 돼버렸죠. 하얀색이 된 거는 지금 겨울이라서 약간 화이트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흰색으로 사용된 거를 트리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트리 만들 때 그래서 미스티 블루를 한번 표백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얀색 염료를 이용해서 색을 입힌 거예요. 보존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지금 수국도 보면 미스티 블루랑 비슷한 색이죠. 화이트로. 꽃을요, 아주 싱싱하고 좋은 상태에서 먼저 수분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탈색.
완전히 하얗게. 이거는 지금 하얀색을 입혔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데요. 탈색이 됐다고 하면 거의 반투명의 색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색을 입히고, 그 다음에 꽃이 어떤가요? 유연하죠. 촉촉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드라이 플라워는 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다가 조금 유연제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이 보존화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에 탈색을 해서 색을 완전히 빼내고 그 과정이 이제 알파 용액이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원하는 색을 입히고 그리고 색 더하기 또 유연해질 수 있는 진짜 꽃처럼 음, 만들 수 있는 유연제를 더 넣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건조해야 보존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밑작업에 오랜 시간은 필요 없고요. 똑같이 꽃을 잘 디자인해서 꼽는 거, 그 정도만 함께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 약간 강아지 풀 같기도 하고, 그쵸? 요거는 라그라스라는 글라스 종류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오늘은 핑크 화이트 계열의 유리볼 장식을 만드는 거라서 핑크로 제가 골라왔어요. 뭐 파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요. 검정색도 있어요. 요즘에 샤넬 장미라고 해서 흰색 장미에다가 검은색 테두리 그림을 그리거나 비누꽃 그리고 보조나 화이트 장미에다가 검은색 테두리로 샤넬 스타일 장미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라그라스 검은색, 흰색을 많이 써서요. 신기하게도 검은색 꽃이 있답니다. 그리고 샤넬 장미 비누꽃은 검은색도 나와요. 검은색 장미꽃에 금색 띠가 둘러져 있는 그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특히 연말이나 이벤트가 있는 그런 달에는 뭐 연인들끼리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도 많이 하시는 게 부모님들께 꽃을 선물할 일이 어버이날 이외에 뭐 생신 때 말고는 크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날 이벤트로 크지 않게 한두 송이, 뭐, 네다섯 송이 정도 샤넬 장미로 선물 드리면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도 많이 선물을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리스, 가을 리스 만들 때 흰색으로 된 목화 사용했는데 요거는 흰색 목화를 핑크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역시 이것도 프리저브드 이제 용액, 염료를 이용해서 염색을 한 거라서 이렇게 핑크색이 나왔답니다.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프리저브드 플라워, 이 보존화의 장점은 원래 기존의 꽃에 없는 색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 너무 예쁜데 다른 색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 더 어울릴 것 같은 것들 색을 변경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요건 리본, 마지막에 이제 새 뒤쪽이나 옆쪽에 빈 공간을 장식할 리본. 그리고 요거는 모자 쓴 새예요. 기분 좋은 거 물고 오라고 제가 새 오브제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화병에다 꽂아 볼 거고, 그리고 꽂을 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단단한 철사. 요거는 이제 철사는 번호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얘는 누드 철사 중에, 그러니까 얘는 지철사예요. 지철사는 철사에다가 우리가 종이를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면서 손이 좀 예쁘게 꾸며진 거고, 요것도 갈색도 있는데, 요거는 누드 와이어라고 해서 조금 단단하고, 번호가 제일 굵은 번호, 와이어 중에는, 제일 굵은 18번 와이어라고, 철사는 번호별로 해서 용도에 따라서 맞게 사용한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굵은 거, 누드 와이어랑 지철사가 있어요. 지철사는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좀 뭐 양이 많아서 나누어서 잘라서 쓸 거라서, 괜찮고요. 먼저 우리가 이 폼에다가 꽃을 꽂을 때요. 처음에 시작을 안에다 넣고서 꽃을 꽂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부분까지는 꽃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꼽기도 힘들고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입구가 넓고 저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되지만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폼을 우선 꺼내고요. 이 유리볼을 이렇게 살짝 뒤집어 둘게요. 그러면 높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두고 폼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그린 잎을 먼저 계리를 꽂고 그리고 미스티 블루까지 어느 정도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볼에 넣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면 훨씬 쉽거든요. 조금 뒤로 해서 보시면서 할까요? 음.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꽃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순서는 이제 그린잎으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 계리잎을 보시면 한 줄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가 잔가지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나누어서 쓰실 거예요. 어떻게 나누시냐?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다 나누어서 모아서 쓰거나 높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꽂거나 아니면 각각 꽂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여기 끝에 줄기가 난 부분을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를 잘라볼게요. 그러면 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를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길게 꽂으셔도 되지만 이거를 조금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면 얘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요. 긴 중앙의 줄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달려 있는 끝부분을 자를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벌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음. 자, 요거 하나, 요거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잘라서 쓰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위를 어디에 대냐? 요 부분, 요 중앙 보이실까요? 이 중앙 부분을 자르면 나누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었냐면요. 요 원줄기에 요렇게. 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소재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긴 것들은 여기서 나누셔도 되지만 요 한 개를 두 개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요 줄기도요. 요거는 원줄기가 없어서 이렇게 끝부분을 잘라가지고 몇 개 만들어 두고 이렇게 만들어 두면 되겠지만 여기 있네요. 얘가 비슷한 모양이네요. 이렇게 가운데에 큰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나 있는 이런 가지들은 이 부분을 자르면 얘는 너무 짧아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보통 텃밭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손지르기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야 다른 곳에도 영양이 많이 가서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손지르기 하는 것처럼 잘라내는 거예요. 미니 정미도 마찬가지예요. 키울 때 중앙 부분에 이렇게 손지르기를 해서 다른 분지들이 많아서 꽃이 많이 달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내시면 이렇게 두 개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미스티 블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랐더니 처음에 몇 개 꽂을 수 없었던 그런 줄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많이 늘려보세요. 그린잎은 많이 있을수록 가려지는 부분도 많아져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잘라줬고 미스티 블루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미스티 블루도 이렇게 보시면 이 끝부분에 제가 옷이 하얀색이라 그쵸? 음, 여기서 자를게요. 이렇게 끝부분 자르면 나누어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네, 요 정도 길이 좋죠. 한 10cm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요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 붙어 있었죠?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 있고 계속 잘라나가면 위에 예쁜 부분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에 지금 줄기, 원줄기 제가 가위된데 보이실까요? 지금 잘랐는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똑같죠? 계리랑 똑같이 잘랐어요. 중앙 부분을 한번 잘라주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쓰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네, 쪽에서 보여드리면 배경이 그레이색이라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붙어있던 미스티 블루를 중앙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쓰실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좀 풍성하게 같은 한 줄기 소재를 가지고도 한 줄기 소재를 가지고도 여러 개로 나누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전에 했던 것처럼 끝에 있는 부분 이렇게 잘라내고 또 중앙에서 요거까지만 한 번 더 반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어있던 미스티 블루 돌려볼까요? 이렇게 가운데서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 개로 나눠야 잎이 많아진다는 거, 꽂을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미스티 블루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게리랑 미스티 블루 먼저 꽂고 와이어 처리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게리 나눠 놓은 거를 한 10개 정도를
8개도 괜찮아요. 10개 정도를 쓸 텐데, 이 양쪽으로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유리볼에 넣었을 때 그린잎들이 다 걸려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이 다 비어 있고, 횡안이 보이게 되죠. 이 우레탄 폼이 보이면 예쁜 게 아니라서 지금 요거 보시면 밑에 다 가려졌잖아요. 가려진 것처럼 꽃이나 그린잎으로 다 가려져야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꼽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밑에 주위에 둘레에다가 어, 이번 원 둘레에다가 이렇게 지금 꽂고 있어요.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쪼르륵 꼽되 꽂으실 때 자를 때는 사선으로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긴 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짧은 잎들도 같이 꽂아주셔야 자연스러워요. 자, 이렇게. 네. 지금 이 밑면의 주변에다가 원형이 되게끔 꽂고 있어요. 이 유리볼이 원형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형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꽂고 있습니다. 짧은 것도 꽂고, 긴 것도 꽂고 해서 자연스럽게 긴 것과 짧은 것. 좀 긴 거 두세 개 정도는 위에 뾰족하게 나오게 하셔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짧은 거 연약한 줄기와 이거를 또 같이 꼽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 꼽았냐? 저는 8개 정도 꼽았네요. 8개 정도 꼽고, 나머지는 위에다가 쓸까 봐요. 그리고 짧은 거, 이런 거 하나 정도?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지금 가진 거 나누셔가지고, 그거에서 한 3, 4개 정도만 빼고, 나머지 다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밑면에다가, 이렇게 옆면으로 보여드리면, 밑면에다가 다 주위에 둘러가지고 꼽았어요. 음. 이거는 다음에 콘트리, 그러니까 트리 만들 때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면에다가 수직으로 꼽았다는 거. 수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평인 거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막 처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로 똑바로 수평으로 꽂았다는 말씀 드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미스트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위쪽에다가 얘가 지금 1층이라고 하면 그 위에 2층에다 꽂을 건데 꽂으실 때 지금 그린잎하고 그린잎 사이 공간이 남잖아요. 그린잎과 그린잎 사이에 되도록이면. 근데 같은 층이 아니라 그거보다 위에 한 0.5cm 위쪽으로 꼽을 거예요. 보시면 이쪽에서 그 게리와 게리 사이에 빈 공간에 꽂으시되 위쪽으로. 지금 이거를 층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층, 2층, 3층 위로 올라올수록 이제 사선으로 꼽혀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그래서 돌려가면서 조금 꺾인 잎들은 떼내주면서 꽂을게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요. 이렇게 또 돌렸어요. 돌려서 이가 이 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짧은 잎이 있다고 하면 짧은 잎들도 같이 나누어서 나누어서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옆면을 보자면 1층에 그린잎을 쭉 예. 그 다음에 그 위쪽 한 0.5cm 위쪽으로 또 이렇게 이게 정면이고요. 이쪽이 잘 보이네요. 정면이고요. 그린잎과 그린잎 사이에 하얀색 미스티 블루 꼽았어요. 그리고 한번 유리볼에 넣어볼게요. 내가 너무 길게 하지 않았는지 제가 조금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넣을 때는 한쪽 면을 잡고 살살살살 움직여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유리 벽면이 거의 차지죠.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짧게 하셔도 돼요. 한 8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볼에 잘 넣을 수 있을 정도로만 꽂으시면 돼요. 저보다 지금 조금 더 길게 했다고 하면 넣을 때 힘들었을 거예요. 넣을 때 꺾이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폼을 넣고 이 가장 볼록 나온 것보다는 덜 나와야 돼요. 그린잎이. 그래야지 안에 넣을 때 고생하지 않고 쏙 넣을 수 있죠. 이 잎들이 꺾이지 않고요. 그래서 미스티 블루 이렇게 나머지 것들로 또 이제 사이사이에 빈 공간 채워줄게요. 이렇게 나눠서 짧은 거, 긴 거 다 있어도 되겠죠. 제가 조금 길게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는 좀 짧게, 짧게, 짧게
이렇게 안에다가 위로 놓고서 바로바로 지금 폼을 가린다는 생각으로 꽂고 있어요. 이 플로랄 폼, 우레탄 폼, 우레탄 폼이 잘 보이지 않게 꽂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나누실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좀 짧게 사용을 할게요. 똑똑똑 다 잘라놓고 쓰시면 꽂기 편하시겠죠? 중간중간에 사용하시는 양만큼 나누셔도 되고요. 어,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길이로 잘라야 할지 조금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반 정도 잘라서 쓰고 그 다음에 짧은 게 필요한지 긴 게 필요한지 생각하신 다음에 그 길이만큼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작은 잎까지 한번 뽑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줬어요. 자, 옆면에서도 그린잎 때문에 폼이 보이지 않고 가운데서 위에서 들여다볼 때도 이렇죠. 그리고 움직여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국, 메스플라워라고 해서 덩어리 꽃으로 공간을 이제 좀 포인트가 되게 해줄 텐데, 이 수국 역시 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잔 가지 뒤에 부분 볼까요? 뒤에 부분 잔 가지들 다 나눠 볼게요. 뭐, 가지고 계신 거에 따라서 나누는 개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줄기가, 원 줄기가 있는 것들, 이런 거는 그대로 뽑으셔도 돼요. 밑에 사선으로만 한번 잘라서요. 이 미스티블루랑 그린잎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이제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공간에 쓰시면 되고, 이렇게 밑에 줄기가 단단하다고 하면 그대로 꼽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곳에 수국을 뭉쳐서 꼽지 않고요. 수국 꽂았으면 바로 옆쪽에, 자, 여기, 지금 5개라서 저는 4개는 옆쪽으로 유리 볼, 이 통통한 면에서 보이는 쪽에다가 놓을 거고, 하나는 위에서 볼 때 잘 보이는 곳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단단하다고 하면 그대로 와이어링 하지 않고, 와이어로 묶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꽂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와이어를 철사, 지철사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수국이 줄기가 연약한 게 있고 단단한 게 있어서요. 지금 제가 4개는 단단해서 그대로 폼에 꽂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꽂으려면 꽂는데 이게 줄기가 너무 약하고요. 이거를 조금 높이 쓰고 싶어 하시면 이 철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철사를 이용하는데 이 지금 잘 보일까요? 이 사이에 잔 가지들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요. 저 이렇게 통과했어요. 뒤에 배경 때문에, 통과해서 요렇게 2개를 내렸어요. 내리면 일자가 되죠. 그럼 줄기가 보충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 긴 걸로 요렇게 트위스팅 감아가지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잘 보이실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음, 지금 수국이 옆에서 살짝 빼서 철사는 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짧게 꽂을 거라서. 수국에 잔 가지들 사이로 철사를 넣을 거예요. 철사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2개를 그냥 그대로 내려요. 2개를 그대로 내리면 이렇게 일자 모양이 되죠? 이렇게 이거 치는 건 빼고 이렇게 일자 모양이 되죠?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줄기랑 같이 감을게요. 트위스팅.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길이도 길어지고요. 연약한 줄기도 보강이 돼서 폼에다 꽂을 때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와이어링 기법이라고 하고 이제 2개 여기서 뺐죠,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원래대로 꽂고 이렇게 지철사를 이용해서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를 조금 길게 써서 저는 중앙쯤에, 가운데쯤에 꽂았어요. 그래서 수고 한번 나눠보시고요. 줄기 폼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대로 꽂으시면 되고요. 조금 줄기가 약하고 잎이 막 떨어져서 이런 것들 좀 아깝다 하시면 이거는 철사 이용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볼에서 그래도 수국도 잘 보이고 앞쪽을 한번 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돌려서 보시고 정하신 다음에 내가 앞부분이다 생각하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염색된 핑크색으로 염색된 어, 목화를
한번 꽂아볼게요. 꽂을 때 위에서만 보이게 꼽는 것이 아니라 저 꽂은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옆면 유리에서 잘 보이게 꽂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피라리움이라는 이 유리볼에 장식하거나 식물을 식재하는 거는 투명한 좀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한 건데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테이블에서 옆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꽃을 위에서 다 꽂아가지고 옆면이 휑하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금 목화도 옆면에서 잘 보이게 각도를 준 거고, 꽂고 나서 이게 철사기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라그라스. 라그라스도 수국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하나씩 꽂기보다는 이렇게 두 개 정도 같이 꼽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잡고 잘라요. 자르고 이제 수국 옆에 핑크색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꼽고 이렇게 꼽았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 라그라스는 살랑살랑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요. 줄기가 또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줄기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또 위쪽에서 보이게 꼽으면 옆에서도 보이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좀 튀어나오게 꽂아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5개가 들어있어요. 3개, 2개 모아서 꽂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2개, 2개, 1개 이렇게 나누어서 꽂으셔도 돼요. 그거는 지금 꽃 들어간 거 보시고 빈 공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화병, 이 유리볼 위쪽으로 꽃이 조금 올라와도 돼요. 이 라그라스는. 다른 것들은 유리볼에 가득 차게 넣었는데 얘는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게리 잎 사용하고 저 3개 정도 남겨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저 위에 라그라스 사이사이에 조금 비어져 있는 공간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레탄 폼이 좀 보이는 공간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그러면 꽃과 꽃 사이에 그린잎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꽂으실 때 한 곳에 모아서 꽂지 마시고요. 이거를 군데군데 조금 따로따로 밑에 줄기가 단단한 부분을 세로로 사선으로 잘라서 꼭 사선으로 잘라서 꽂으시면 돼요. 얘는 지금 저 좀 나누어서 짧게 꽂으려고 해요. 얘도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어요. 나누었고 2개를 각각 짧게 이렇게 짧게 짧게 꽂아주면 부러지지 않게 밑부분 줄기를 잡고 꽂으셔야 잘 꼽혀요. 위에 이렇게 잡고 꽂으면 당연히 넣을 때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러지지 않도록 위에보다는 아래쪽에 끼워질 부분을 잡고 네, 밑에 2cm, 1cm에서 2cm 정도는 폼 안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흔들렸을 때 빠지지 않아요. 너무 얕게 꽂으시면 빠질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여기가 앞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꽃들은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했고, 여기 미스티 블루가 하나 남아서 남은 미스티 블루는 꽂아볼게요. 그리고 지금 하시다가, 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수국잎 저는 거의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떨어진 잎이 있다고 하면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좀 넣어두셔도 돼요. 꽃잎 날리는 것처럼. 우리가 파티 장식이나 웨딩 장식 할 때도 일부러 꽃잎 떼가지고 흩뿌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아있는 꽃잎들은 어차피 여기에다 뭐 물을 주거나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존 처리한 거라서 지금 화학 처리 다 된 거라 여기에다가 직접 물을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주지 않고 강한 햇볕만 있지 않는다면 얘는 3년 이상 보실 수 있는 꽃이라 그 보존화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천일 동안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주시지 않고 또 유리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뭐 탈색이 된다거나 햇빛에 약하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거에는 또 강하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온도가 급격하거나 뜨거운 곳에는 두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요 새 꽂아볼 건데요. 이것도 뒷면에 글씨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긍정적인 문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지, 뭐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배려, 사랑 아니면 뭐 기분 좋은 말,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축복 이렇게 적으셔도 좋고 글씨 한번 적어보세요. 예쁜 글씨로 손글씨로 적으셔서 중간에 폼에다가 꽂으시면 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얹어 두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새가 깊숙이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 와이어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새가 마치 모카 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 높게 꽂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 막끈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을 잘라요. 자르고 거기에 막근이 들어가 있던 뒤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긴 와이어, 가장 굵은 누드 와이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일까요? 통과하고 가운데 좀 왔을 때 위로 이렇게 잡아서 올려볼까요, 우선은? 네. 그리고 그거를 한번 트위스트 말아볼게요. 2번 정도만 꼬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달려있으면 그 철사를 그대로 내려요. 이렇게 뒤쪽으로. 그럼 꽂을 수 있겠죠. 픽이 됐죠. 흔들흔들 날아가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되고, 밑에 조금, 철사가 길다 하면 긴 부분을 좀 잘라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반 개 나누어서 드린 거거든요. 한 개를 반씩 나누었기 때문에 길이가 아마 거의 맞으실 거예요. 유리볼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새가 너무 튀어나와도 안 예쁘고요. 이 모카를 꽂으셨다면 그 모카 뒤쪽으로 얼굴이랑 꼬리 부분만 자연스럽게 보이게 이렇게 하면 새가 날아와서 앉은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본 제가 접어서 보내드렸어요. 요거 트리플 보호라고 해서 3개 보호 있고 여기 스트리머 있는데 철사 요거 그대로 꽂으셔도 되고요. 조금 낮게 꽂고 싶으시면 좀 잘라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풀릴 것 같이 약하다고 하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한번 꼬아주시면 되거든요. 트위스팅. 그래서 저는 요거 조금 잘라가지고 할 텐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뭐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새 옆쪽으로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또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네요. 그래서 새 앞쪽으로 리본을 이렇게 달아서 새 옆쪽으로 핑크색 좀 선명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달아줬어요. 새는 가리지 않게 리본 살짝 내려주고 이거는 위치 바꿔가지고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꽂으신 상태에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볼 안에 장식하는 테라리움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오래 두고 보셔서 지루하다 하시면 요거 꺼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식물을 키우실 수도 있고요. 물을 반 정도 받아서 뿌리가 잘 나는 수경이 가능한 식물도 있잖아요. 우리 호야도 뿌리가 늘어나면 그거 흙 털어가지고 여기다 담아놔도 돼요. 잎만 물에 많이 닿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아이비나 덩굴식물이라고 해서 길이가 너무 길어진 식물들 감아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그거 끝에 부분 줄기 잘라서 물에 닿는 부분만 잎 제거한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장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이나 테이블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유리볼에다가 카라꽃 같이 이렇게 마사징이 되는, 그러니까 줄기가 유연한 것들을 구부려가지고 장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볼을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신 거는 1000일 이상, 3년 이상 보실 수 있는, 뭐 강한 햇빛만 없으면 정말 계속 영원히 보실 수 있는 보존화예요. 그래서 물 주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는 용도로 쓰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트리 만든다고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리 이제 감는 전구 있어요. LED 반짝반짝한 전구 그거 같이 드릴 건데요. 겨울 동안은 12월까지는 트리에다가 전구 감아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 집어 넣을 때쯤 되면 전구는 필요 없잖아요. 전구는 이 볼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무드등처럼, 무드등이 뭐냐? 잠자기 전에 조금 어두운 거 밝히고 좀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을 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볼 무드등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트리 넣을 때쯤 전구 여기에다 겉에다가 쭈루루 놔주면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아니면 그 전선 그냥 뭉쳐서 앞쪽에만 놔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보시는 장식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비누꽃, 생화, 식물, 그리고 보조나 꽃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해봤어요. 딱 한 게 이제 꽃 중에서 드라이 플라워라고 해서 보조나하고는 약간 달라서 약품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잘 말려질 수 있는 소재로 만든 드라이 플라워 있어요. 뭐 미니 장미라던가 아니면 뭐 미니 안개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제 엽서 크리스마스 때 카드 만들 건데요. 그 꽃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사용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회기 수업 동안에 정말 플로리스트 입문 과정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수업 안에 내용이 정말 알차기 때문에요. 지금 하신 것까지 하시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활용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고 또 와이어 하실 때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예쁘게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